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수요일에는 0.11%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목요일은 2.88%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열린 금요일 시장에서는 1.23%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올 내일에 미국 증시는 하루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도대체 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눈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툭툭 한마디씩 잽을 날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증시 때에는 러시아 침공이 수일 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루가 지난 금요일에 또 다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와서 한 말씀 했는데요. 하루 전에는 수일 내에 러시아의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심을 내렸다고 확신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가능하다 해서 확신으로 전쟁 가능성을 한껏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장 마감 부근에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의 해당 발언은 시장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19만 명이 집결되어 있고 병력의 40에서 50%가량은 이미 전투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푸틴이 한마디만 하면 10만 명 정도는 바로 우크라이나로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이 안정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전쟁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동부 지역은 우크라이지만 우크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로의 편입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정치색을 띠고 있고 다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돈바스 지역의 지도자가 최근에 반군 총동원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비군을 소집했다고 하죠. 여러분 장롱 속에 군복 다 있으시죠? 물론 군복을 버리신 분도 꽤 있겠지만 전 아직도 군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나라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네들 빨리 군복 들고 동사무소 앞으로 튀어와. 동사무소가 맞나요? 제가 요즘 배운 게 가물가물해가지고 어쨌든 돈바스 지역의 지도자가 예비군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예비군들이 이렇게 국경지대 다 집결하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가 1% 정도 하락한 것에 비하면 여러 투자 지표들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인 빅스를 볼게요. 빅스 자체는 살짝 떠 있죠. 증시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빅스가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운이 감돌거나 무언가 시장에 악재가 있으면 20 이상에서 놀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2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스 자체를 보면은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상승세가 주춤주춤 거리고 있어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1%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는 양봉을 보여줬지만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빅스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도 한꺼번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 안전자산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927 이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음봉의 정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덜 매파적인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안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번에는 국제유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국제유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란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보다 진짜 전쟁 리스크가 엄청 크게 되면은 국제유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런데 국제유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전쟁 리스크보다는 시장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쟁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 귀에 전쟁 계속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어느 정도 식상한 느낌도 있고 질린 느낌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와 미국은 어느 정도 화해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크라 대통령도 화해의 손길을 조금씩 내밀고 있어요. 이분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봅니다. 실은 저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주 뉴스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분쟁이 터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분은 조금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지금 독일 뮌헨에서는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크라 대통령도 있는데요. 우크라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언제 전쟁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만나서 좀 이야기하자. 나는 러시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이 때문에 나는 우리가 만나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은 2월 23일에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생각보다 여러 투자 지표들이 그렇게 날뛰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